1번부터 보여드리는데요. 1번에서는 평균값이 반환되도록 이것도 사실 했던 거다. 했던 건데 이제 문제 유형이 같은 문제이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1분기 워크시트에 M6셀로 조금 이동해 볼까? 이쪽이네. M6셀에 행의 순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역이 수도권인 매출액의 평균이 반환되도록 설정해라. 매출액의 평균값입니다. 근데 매출액의 그냥 평균이 아니라 지역이 수도권인 얘네들만 평균을 구해달라. 에버리지 if. 뭐 sum if, count if는 그 문제 모의고사 문제 1에 있었는데 거기에 없었죠. 에버리지 if가 없어서 이 문제를 같이 추가를 해놨는데요. 다 풀 수 있으셔야 된다. 함수 마법사에 모두 누르시고 에버리지 if 찾아줍니다. 찾아주신 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출액의 죄송해요. 지역 중에서 수도권을 찾아야 한다. 지역 열 중에서 수도권 찾아야 되는데 직접 수도권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죄송해요. 계속 오타가 나네요. 수도권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입력되어 있는 셀 있죠. 수도권 입력되어 있는 셀 이렇게 참조해서 쓰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액의 평균 G의 6셀부터 G의 65셀까지 매출액 열 바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버리지 if 평균값이 연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상이라는 시트로 이동해 주신 후에 예상 시트에서 H4셀에 C의 6셀 데이터의 맨 왼쪽 글자를 반환하는 함수, 왼쪽 글자를 반환을 해달래. 뭐예요? 여기 C에 4셀이 있거든, 지금. 여기에 왼쪽에 두 글자만 반환해라. 맨 왼쪽 글자를 반환하는? 뭐 왼쪽 글자만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글자, 맨 왼쪽 글자를 그러니까 왼쪽 반환하실 때는 레프트, 오른쪽 글자를 떼다가 이제 사용하실 때는 라이트.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얘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C의 6셀 예상이란 워크시트에 H4셀에 C의 6셀 요거 잘못 썼네. 그치? C의 4셀인데 잘못 입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있습니다. C의 4셀로 바꿔놓을게요. 해볼까? 레프트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세요. L로 시작하고요. LEF 강아지가 계속 땅을 파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판이 됐어요. 네. 진정을 시켰고요. 네. 레프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 그러면 지금 C의 4셀에 글자만 제가 출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글자는 두 글자죠. 두 개 음절만 필요해.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세 음절 필요하다. 3 써주시면 3개 뽑히죠. 지금은 글자만, 문자만 2 입력해 주시면 KR이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는 오른쪽이야. 레프트, 라이트 둘 다 아셔야 되고요. 내려가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워크시트로 다시 가네요. 1분기 시트로 다시 이동해서 부서명 열 아래에 각각의 부서의 개수를 표시하는 부분 합을 추가해라. 부서명 아래에 각각의 부서의 개수. 부서가 있다. 이렇게 비열에 부서가 쭉 있는데
이 부서가 몇 개인지, 이 영업 1팀 그 아래쪽에 몇 개인지, 영업 2팀 요 아래쪽에 몇 개인지 이제 부분 합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달래요. 사실 얘네들을 하려면 이 부서명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영업 1팀은 영업 1팀, 영업 2팀은 영업 2팀끼리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렬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는데 이거 근데 문제 세팅이 좀 잘못돼 있다. 부분합이라는 게 비활성화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아? 그 이유는 표 서식이 적용돼 있으면 안 돼요. 이제 표 서식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제 화면에선 테이블 디자인인데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표 디자인, 디자인 탭에서 이제 범위로 변환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정상 범위로, 일반 범위로 변환을 해주세요. 시험 보실 때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부분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신 후에 부서명별로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부서명끼리 묶어서 이거의 개수를 구할 거다. 부서명의 개수를 구하는데 얘는 그냥 뭐 어디다가 부서명 아래쪽에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서명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모두 체크돼 있어요. 이익률도 체크돼 있잖아요. 얘는 해지하시면 돼요. 우리는 얘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이익률에 대한 개수가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부서명에 대한 개수를 표시를 해주겠다. 그리고 각각의 부서 사이에 페이지까지 나눠달래.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라는 체크박스도 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부서명별로 개수가 영업 1팀 그 아래쪽에 개수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까지 설정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처음 보시는 문제죠? 네, 네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2분기 워크시트로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분기 워크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표시하래. 당연히 뭐 보는 거니까 보기 탭에 있겠지? 보기 탭에 페이지 레이아웃 아마 이거 보기가 다를 수 있어요. 시험 화면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봐라.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로 보이는데 흡사 이제 인쇄 미리 보기처럼 여백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근데 수정이 가능한 보기예요. 이것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열의 디지털 값의 데이터가 첫 번째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해라. 봐볼까? 카테고리열의 디지털 값의 데이터가 첫 번째 열에 오도록. 이 49행부터는 뷰티가 입력돼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근데 얘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9번 행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49행부터 두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까지는 첫 번째 페이지, 49번 행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라는 걸 삽입했습니다. 보기에서 변경하고 보기 바꾸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나눠주시고 다섯 번째 가볼까요? 다섯 번째 X축의 지역을 표시하고 Y축의 매출액, 그 다음에 원가를 표시하는 차트를 수정해라. 3분기로 저도 똑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봤더니 이 차트가 이미 삽입이 돼 있죠. 삽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그냥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렬 전환해 주시면 되세요. 행렬 요거 우리 X축, Y축 이거는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거든요. 앞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요거 행렬 변환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네, 뭐 이러한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해당 5번의 내용. 6번 보시면 차트의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을 나타내는 법례를 표시해 달랍니다. 데이터 계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법례 표시하래요. 이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법례를 표시를 해주시는데 지금 사실 법례가 하단에 표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얘를 법례를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역별 매출이라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달래요. 이 차트만 이렇게 선택하신 후에 이 디자인이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는 이 도구가 있을 거예요. 차트 이동 클릭을 해주시고 새 시트로 이동을 해주는데 지역별 매출 새 시트 확인 눌러주자마자 새로운 시트가 추가되고요. 요 안에 차트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메뉴 위치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6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의 내용. 프로젝트 1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프로젝트 2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2 열어주십시오. 프로젝트 2 가볼까? 프로젝트 2에서는 값 대신 수식이 표시되도록 수식 표시라는 것이 나왔네요. 수식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워크시트를 변경해 달라. 데이터라는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 워크시트로 가주시고 수식으로 가시잖아요. 수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하면은 수식 표시, 수식 분석 그룹의 수식 표시 눌러줍니다. 원래는 이쪽에 이제 값이 이렇게 아이열이나 아이열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못 빼기 뭐 해가지고 값이 나오는데 수식 표시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수식이 보이도록. 괜찮으시죠? 얘도 메뉴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수식의 수식 표시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과 데이터 워크시트 사이에 비고라는 워크시트를 표시해라. 이거 숨겨져 있는 거 표시하라는 거지. 이것도 풀어보셨던 문제세요. 워크시트, 아무 워크시트에서나 오른쪽 눌러주시고 숨기기 취소, 비고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워크시트를 확인 눌러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고요. 혹은 뭐 같은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이게 표시해라, 보이게 해라, 아니면 표시해라. 세 번째 문제, 워크시트 복사하래, 데이터 워크시트. 그러면 뭐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이동 복사 가주시면 되시는데 우리는 복사만 할 거니까 워크시트 복사만 할 거니까 복사본 만들기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확인 눌러줍니다. 다시 2라는 이름의 시트가 하나 생겼고요. 네 번째, B의 5셀부터 뒤에 20셀까지 뒤에 20셀이면 여기까지네요. 뒤에 5부터 뒤에 20셀까지 이 셀만 인쇄되도록 설정이라 요 셀만 인쇄되도록 설정해달래요. 인쇄 설정이잖아요. 인쇄는 어디에 있다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다. 가셔서 인쇄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인쇄 영역 설정.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인쇄 영역으로 지정된 것이고 인쇄하면 이 부분만 인쇄됩니다. 메뉴
인쇄 영역에 설정이 되겠고, 뭐 눈으로 보여드리면 인쇄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부분만 인쇄돼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지출 워크시트가 지출로 가볼까? 매출이네요. 지출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워크시트가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설정을 해달래요. 얘는 인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페이지로 돼 있네. 데이터로 가볼까? 이거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 페이지가 어마무시하게 넘어가 있는 132장에 걸쳐서 인쇄가 되어지네요. 너무 얘는 많은 것 같고 데이터가 너무 많고, 뭐 매출로 합시다. 이미 돼 있지만 얘가 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냐면 배율 조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페이지가 뭐 3-4장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얘도 좀 작게 해서 그런데 뭐 요 배율 자체를 80%로 제가 바꿔볼게요. 바꿔놓고 파일에 인쇄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페이지가 한 4장짜리로 인쇄가 되어지거든요. 오른쪽도 삐져나가고, 그치? 열도 삐져나가고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페이지로 딱 타이트하게 인쇄하고 싶다. 그때는 배율로 조절하시면은 이거를 몇 번씩 인쇄 미리 보기로 봐야 되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페이지 너비를 1로, 그다음에 높이도 1로 지정하면 한 페이지짜리로 인쇄가 되어집니다. 파일에 인쇄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한 장짜리로 이렇게 인쇄돼. 그래야만. 괜찮죠? 별거 없죠? 얘도. 지금 인쇄 설정에 대한 것만 쭉 지금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위에서는 2번에서는 이 숨겨져 있는 거 표시하라는 문제였는데 6번에서는 반대로 숨기래. 매출 워크시트를 숨겨달래. 그래서 오른쪽에 숨기기. 그럼 숨기기 하면 바로 숨겨지거든. 여기까지 두 번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이거 메뉴 위치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내려가서 세 번째 프로젝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쭉 한번 풀어드릴게요. 프로젝트 3 열어주시는데 세 번째 프로젝트 문제 볼까?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통합 문서에서 문서 속성,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제 뭐 메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른쪽에 뭐 새 메모 이렇게 추가를 했어. 근데 메모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필요 없으면 한꺼번에 제거해라 라는 것인데 문서 속성,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삽입은 가능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아니라서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서 찾아서 삭제해줘라. 파일로 들어갑니다. 파일로 들어가셔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보에 문서 검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문서 검사 클릭. 문서를 검사해 주겠다. 네, 메모라는 것, 문서 속성, 개인정보, 뭐 데이터 모델, 기타 등등 쭉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삽입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다. 근데 뭐 체크가 다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요. 검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만 지금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그냥 모두 제거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검사하시면은 이제는 삭제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닫기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문제 1번입니다. 별거 없죠, 이것도. 메뉴 위치 잘 기억해두세요. 문서, 검사, 그리고 삭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시 검사했지만 뭐 문서 검사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대로 닫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두 번째. 주소라는 워크시트에서 다시 돌아가서 주소 워크시트로 이동합니다. 비고열에요. 비고열에 데이터를 서식 없이 연속 채워라. 요거 거주라고 써 있잖아요. 얘를 연속 채우기 해주래요. 근데 여기에는 가운데 정렬에 그다음에 굵게 뭐 이런 서식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서식은 그냥 기본 서식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만 연속 채워라. F5셀에 포인터 두신 후에 마우스 포인터 우측 하단에 놓아주시고 채우기 핸들러로 쭉 채워줍니다. 서식도 같이 채워 넣게 됐잖아요. 예, 요거는 서식은 없이 할 거야. 서식 없이 채워주겠다. 괜찮아요? 서식 없어졌죠. 연속 채우기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락처 시트로 다시 가주시고 주소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표를 찾아서 김주희 행의 비고열에 있는 값을 5.00으로 변경해 달랍니다. 먼저 주소록 찾아야 되겠네. 목록 내려서 주소록 눌러서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김주희를 찾아달래요. 김주희. 어디 있어? 김주희. 여기 있네. 김주희 행. 김주희 행의 비고에 5.00 이렇게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 소수점 없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냥 쓸 때 본인이 5.00 이렇게 입력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열이 벗어나면 줄바꿈대도 이것도 해보셨지? 얘도 해봤었다? 텍스트 줄바꿈. 입력 내용의 열의 내용 너비를 벗어나면 G열 이렇게 들어가 있네. G열 여기에 텍스트 줄바꿈 되도록 G열의 열머리글이 약간 좀 잘려 있잖아요. 다 보이게 설정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도 홈 탭에 원래는 텍스트 줄바꿈으로 보일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지금은 자동 줄바꿈인데 눌러주시면 열의 너비를 벗어나면 줄바꿈이 지금처럼 되어지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4번의 내용이었고 5번 연락처 워크시트의 주소열을 가장 긴 항목 너비를 기준으로 자동 열너비 설정해라. 원래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뭐 메뉴를 굳이 이용하신다면 홈 탭에 셀 그룹에 서식으로 가셔서 열너비 자동 맞춤이라는 걸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얘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B와 C열 사이에 포인터를 두시고 더블 클릭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이 방법, 그 다음에 서식에 열 너비 자동 맞춤. 둘 다 같은 거니까 편하신 대로 쓰세요. 6번째. F2셀부터 H20셀, F2셀부터 G의 5셀이었나? G의 5셀. F2에서 G의 죄송해요. H2셀이죠. 아래 거 읽었네. F2에서 H2셀까지. 요거 그냥 병합해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내려주시면 셀 병합. 요것만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셀 병합.
셀 병합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로 합치시면 돼요. 7번째. 이메일 열 있는데요. 이메일 열에 G의 5셀에 이메일 열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G의 5셀에 대문자로 표시해 달래요. 얘를 이쪽에 얘에 대한 대문자를 이쪽에 이렇게 표시하라는 것 같아요. 대문자 표시는 텍스트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로어는 모두 다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어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프리퍼라고 되어 있죠. 프리퍼는 첫 음절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로어, 프리퍼, 어퍼. U로 시작하겠죠. 얘는 모두 다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3개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문자로 변경하는 것이라 어퍼로 해야 되겠죠. 소문자로 모두 다 바꿔라 하시면 로어. 첫 음절만 대문자로 변환해라 라고 한다면 프리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셋 중에 하나 나옵니다. 지금 저는 대문자로 문제 출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냥 대문자로 바꿀 셀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 뒤에 5셀 그대로 눌러주었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번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 소문자, 대문자, 첫 음절만 대문자 다 알아두십시오. 내려가서 프로젝트 4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분석 워크시트의 표에서 표 기능을 제거해달라. 아까 우리 부분합하려고 해봤더니 안 돼가지고 제가 표 기능 제거했었잖아요. 그 문제도 고전에 풀어보셨는데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석이라는 시트 이동하신 후에 표 안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으로 이동해서 범위 변환하겠다. 일반 범위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정상 범위로. 그러면 디자인 탭 없어지죠?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료, 요 시트. 이거 했었죠? 똑같은 뭐 한 행씩 번갈아 가면서 음영 처리되도록 표서식 해라. 이거 그냥 표서식 지정하는 거잖아. 표서식인데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행이 번갈아 가면서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런 표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중간 그룹에 있는 저는 첫 번째 걸로 그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 워크시트. 자료라는 워크시트의 표 마지막 부분에 12월 총합을 계산하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행을 추가해라. 자동으로 계산하는 행을 추가해 달래요. 요거는 이제 2번을 풀어야만 얘를 풀 수 있는데요. 요약행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요약행이라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총합을 계산하는 표 마지막 부분에 12월 총합을 계산하는 이쪽에 요거는 제가 문제를 뭐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출액의 총합 이렇게 지정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표 서식 안에서의 요약행을 추가하는 문제인데요. 12월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11월이랑 12월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는데 12월에 대한 합계만 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형태로는 줄 수 없어요. 제가 출제한 의도는 요약행 이거 잘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는 건데 그러면 요거는 아니고 매출액의 총합
요렇게 지정하시는 게 맞겠네요. 요렇게 제가 문제를 좀 정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지금은 요약행으로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필터 단추를 제거해라. 표서식에서 필터 단추 제거. 필터 단추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맨 윗줄에 얘가 필터 단추거든. 요거 없어져 그냥. 별거 아니죠. 요 표 옵션 설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보시라는 내용으로 출제를 해 놓았습니다. 추가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딱 이렇게 나와요. 뭐 아주 똑같이 나온다기보다는 얘네들 잘 풀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시험 정말 쉬울 거예요. 아주 흡사하게 나옵니다.